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이번에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의 국채도 대부분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영국의 길트치를 비롯한 유로존의 국채 금리도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의 까크 지수까지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하락했고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3%의 하락,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32%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전 이번에 또 발표된 유로존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지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발표된 11월 유로존 실업률은 10월과 마찬가지로 6.5%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0.1%포인트 내린 6.4%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유로존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것은 맞지만 올해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낮은 실업률이 ECB의 금리 인하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시죠. 국제 유가 어제 이 시간에는 급락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는 사우디 측에서 이렇게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중동 쪽에서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72.23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리비안 측에서 원유 공급에 차질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함께 더해지며 이렇게 2% 넘는 강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초부터 시위대 영향으로 이 리비아 최대 유전이 가동 중단된 점도 유가의 상승세를 부추겼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DBS 은행 측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리비아 최대 유전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 30만 배럴의 생산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강세 요인들이 남아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 넘게 올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더 심하게 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금 가격은 0.1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35달러 선에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와 PPI가 모두 다 발표가 되는데 이를 앞두고서 이러한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달러 가치가 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단기 대체제로 여겨지고 있는 금값이 소폭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는 11일 개장 전에 발표되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됐습니다. 어제 PC용 AI 칩 공개 뉴스로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1.7% 추가 상승하면서 대형 IT 업종 전반을 동반 상승을 시키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투자자들은 개장 전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2월 CPI가 전년 대비 3.2% 상승해 전달의 3.1%보다 상승하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8%가 상승해 전달의 4%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하루였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 미국 증시 국채 입찰과 CPI를 대기하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11일부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미셸 보험은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한다면 결국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형 IT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019%, 달러인덱스는 0.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경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의 제휴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말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3를 공개하면서 자사 제품에 오픈 AI를 탑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영국 경쟁 당국도 최대 130억 달러에 이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지난해 12월 전 세계 최초로 양사 협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샘 올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축출되면서 시작된 혼란이 조사에 착수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유는 이번 조사와 병행해 업계의 생성형 AI 제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으며 빅테크 업체들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반독점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의 파트너십의 핵심은 행성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컴퓨터 용량으로 챗 GPT와 구글 바드와 같은 도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와 처리 용량도 함께 급증했고 이를 통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주요 고객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은행인 월드뱅크가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긴축 정책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가 낮은 수치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과는 동일하며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의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며 전쟁이 확대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은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가 10년 전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미국 경제는 작년 추정치였던 2.5%보다 둔화된 1.6% 예상했으며 신흥경제와 개도국은 작년 추정치였던 4%보다 0.1%포인트 낮은 3.9%, 중국 경제는 올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작년 추정치였던 5.2%보다 0.7%포인트가 낮은 것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회사 지분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뉴스로 데이팅 앱 업체인 매치그룹의 주가가 오늘 3% 급등해 39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틴더 등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을 보유한 매치그룹은 미국 온라인 데이팅 앱 시장에서 지배적인 업체지만 경쟁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포화 상태가 되며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매치그룹은 2021년에 주가가 최고 160달러를 기록하게 됐지만 현재 당시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인 103억 달러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엘리엇이 지분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주가 상승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며 매치그룹은 2022년 모바일 게임 업체 출신인 버나드 김이 신임 CEO로 선임돼 제품 실행력 개선과 손실 개선을 위해 지난해 새로운 요금제, 눈에 띄는 광고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사의 우선순위가 주력 플랫폼인 틴더 앱에서 유료 사용자의 감소를 반전시키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가격 인상 이후 이번 분기에 유료 사용자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상무부의 11월 도매 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며 KB홈, 리처드슨 일렉트로닉스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갔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홀가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갈수록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는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0.26% 내린 2,56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오르며 거래를 마무리 짓긴 했지만 장 초반 그리고 오전장에 비해서는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급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며 마무리 지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0.32%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646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개인은 7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가까이 팔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1,989억 원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423억 원, 기관이 1,144억 원 함께 매수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지수 흐름과 그리고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매매 동향이 펼쳐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포바이포가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28.25%, NP가 22.25%, 위즈윅 스튜디오가 10.7%, 맥스트가 7.77%로 오랜만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NP 이런 종목들이 20%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최가 되는 CS2024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CS2024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S2024의 K-메타버스 공동관을 구성을 하고 국내 메타버스 및 확장현실 기업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8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K-메타버스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10개로 알려져 있고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공간 컴퓨팅, 스마트웨어 등 이러한 기술들과 융합된 메타버스 및 XR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S2024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애플 측에서도 호재 소식을 한 가지 전해왔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현지 시간 8일 비전 프로를 다음 달 2일 미국 내 애플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전 예약 같은 경우 오는 19일부터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확장 현실에 대해서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해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 종목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요. 우선 정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흥고석유가 17.98% 올랐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8.8%, 한국석유가 6.92%, 중앙에너비스가 3.61%, 대성에너지도 3.2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어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어제 개장하고 또 그 개장 직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었죠. 사우디 측에서 원유의 가격을 인하를 한다, 내린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 관련 종목들 좀 타격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사우디 측에서 이렇게 가격을 쥐고 내리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었지만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유가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로 알려져 있는 하마스의 분쟁이 석유 공급을 방해하는 지정학적인 위기로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투를 저강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2024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이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헤즈볼라의 또 다른 고위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도발 그리고 이 확전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하루 3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리비아 샤라라 유전 폐쇄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이런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 어제 막판에는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언론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인데요. 어제 정말 아이러니하게 항공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비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이 7%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 제주항공이 6.96%, 티웨이항공이 6.61%, 대한항공이 3.96%, 아시아나항공이 3.46%로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이 항공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유가의 내림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가 항공부터 대형 종목들까지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환율과 유가 하락 호재를 타고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어제는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란 내 테러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전될 리스크가 아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특징 종목들까지 훑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